오늘 풍수육효와 육효 풍수의 택하입니다. 육효제에 96쪽에 있는 겁니다. 그 유운과 기운의 합이라고 되어 있죠. 이 유운과 기운은 우리 육효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죠. 일단 점을 친 사람이, 개를 뽑은 사람이 이렇게 유운계가 나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정신 상태가 좀 불안하다. 또 자꾸 이렇게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또 기운계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불안한 마음이 정상으로 이렇게 회복이 되고, 또 밖에 나가기 싫어하고 집에 머물러있기려고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후렴하고 총계를 하려고 한다는 거. 유운계는 그 반대에 되겠죠. 밖으로 외출하려고 그러고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고 집에 있기 싫어하죠. 자, 그래서 이 유원, 이렇게 뭐가 흘러다닌다는 거지. 유원, 이 기운은 혼이 내 집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혼이 밖으로 나가는 게 되고. 자, 그래서 유원이 되면 큰 뜻으로 보면 이런 불안을 나타내고 불만을 나타내고 외출이라는 큰 뜻이 있다는 거지. 나머지 이제 책에 보면 막 종류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읽어보면 이 범주 안에 있다는 거. 범주 안에. 기운을 맞추면 기가 돌아온다. 큰맥, 또 후렴, 총결, 뭐 정상이죠. 정상을 회복. 이런 것들 기운의 뜻이 있죠. 이걸 내가 풍수 예측으로 볼 때, 풍수로 볼 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풍수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유언은 풍수 예측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할 때, 자, 유언은 밖으로 향한, 수출, 외연, 밖으로 연장이라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풍수를 예측했는데, 이게 유언계가 딱 떴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상이, 우리가 자, 본부는 우리가 딱 묘지가 있으면 이 묘지가 질하냐 못하냐 볼 때 이게 우백고 자청을 우백고 이렇게 감싸 알아야 된다 그랬죠. 요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청룡이 이렇게 감싸지 않고 이게 틀어져 버렸어. 이걸 우리가 유언이라고, 이걸 우리가 유언. 내가 밖으로 향한다. 밖을 향한다는 거지. 밖을. 이게 기본적으로 나를 감싸 안아야 되는데, 청룡이 나를 감싸 안아야 되는데, 이 틀어져 버렸어. 그럼 굉장히 풍수가 흉하죠. 네? 그래서 점을 쳤는데, 용계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풍수가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크게 봤을 때. 자, 요원에는 밖으로 향한 투출, 외연, 밖으로 연장. 기온계는 고기를 되돌아가면 안쪽으로 향. 그래서 이제 기온과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 묘풍수가 이렇게 안쪽으로 나를 감싸 안는다는 거지.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풍수 적을 때 이 기온계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좋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과연 이렇게 유온과 기온을 우리가 64개에서 8개에서 어떻게 잡아내는지 그거 아마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아마 육교를 처음 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유온과 기온을 얘기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64개 예를 들면 여기서 근계를 한번 예를 들게. 근계에는 8개의 근이천, 천풍구, 천산둔, 풍지간, 산지박, 화지진, 화천대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8개 중에서 유흥계를 7번째 해당하는 거예요. 화지진을 기본적으로 유흥계로 본다는 거예요. 이 8번째를 기흥계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하천대과. 그래서 근계에서는 화지진과 화지진은 유호, 하천대는 이게 기온이라는 거지. 자, 또 하나, 그럼 또 다른 하나 더 예를 들어봅시다. 강계로 보면 강계는 이게 관이산, 산하비, 산천대축, 산택손, 화택규, 천택리, 풍택중부, 풍산 그렇게 이제 걔가 이렇게 행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7번째, 이 풍택중부가 유온계가 되고. 풍산점이 기온계가 된다는 거. 이거 알죠? 요거. 나머지는 이하동문. 여러분들이 그래서 유온과 기온계를 그렇게 잡으면 된다라고. 자, 그래서 우리가 마침 그럼 우리가 계를 통해서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 계를 통해서 예문 1번에 있는 거. 예문 1번에 보면은 그 페이지가 거의 97쪽에 있는 거죠.
자, 여기서 97쪽에 있는 그 예문입니다. 자, 무자년 정사월 계율에 점을 쳤어. 이거 수레가 공망이고, 이게 걔가 풍택중부에서 삼택선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이 풍택중부가 뭐야? 우리가 이거 유흥계. 그러면 정신이 뭐가? 불안하다. 집이 뭐 불안하다. 마음 상태 불안하다. 그런 게 있죠? 유흥계다라고. 뭐가? 자, 그래서 이 개가 사묘축, 미사묘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서 뱅개가 처제 자로 이렇게 화했고, 자, 그럼 이 질문이 뭐냐? 질문이 여자가 거주하는 방의 풍수를 예측하였다. 질문이 여자가 자기가 거주하는 그 집에 풍수를 예측.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풍수로 좋은지 나쁜지. 그러면 좋으면 어떻게 좋고 나쁘면 어디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이제 물어본 거야. 그냥 단지 거주하는 집의 풍수를 물어봤다. 그러면 다 합해가야겠죠? 풍수를 물어본 거는 기본적으로 용신이 당연히 부모가 용신이 되는 거야. 그래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찾으니까 초유의 부모가 있고 오유의 부모가 있잖아. 그런데 이 동했잖아. 좀 동안효를 용신으로 본다 돼요. 응? 왜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동안효를 용신으로 본다. 마침 여기에 오유의 부모 사화가 이게 발동되어 있죠. 그럼 이 부모 사화를 용신으로 본다. 그럼 이게 이제 그 집의 모습이라는 거지. 모습. 그런데 이 부모 사화가 해두극을 받고 있죠. 그럼 기본적으로 이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고. 자, 그리고 이제 왕세로 봤을 때는 크게 4월에요. 4하기 때문에 그렇게 약하지는 않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항상 이 풍육초의 기미는 이 동안효에 여기 답이 있다 그래. 답이. 이게 발동했는데 마치 뭐하고 암장된 자손 신금하고 이렇게 사신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신합을. 그 우리가 합이 가장 먼저라 그랬죠. 이 자손이 암장되어 있다는 건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물으면은. 그럼 내 자식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숨어 지낸다. 어디 학교 가기 싫어한다. 아니면 뭐가 숨어 지내려고 한다. 그게 이제 요 자손 신금이 암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뜻이 있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호가 태교인데, 이호가 부모가 지금 이호가 태교. 집을 나타내는데, 여기에 이제 간기 묘목이 앉은 거야. 간기 묘목. 그럼 간기는 지금 기본적으로 이렇게 귀신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귀신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것은 자, 이 집에 부모 거주하는 집에 풍수를 물어봤는데 그 부모를 용신으로 봤단 말이에요. 발동했는데 누구하고? 자, 이게 암장된 신금하고 이렇게 합을 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 일이 기본적으로 자식이 가는 그런 일이라는 거지. 자식이 암장되어 있어. 암장되어 있어. 그 암장되어 있다는 것은 자식이 문제가 있다라고. 자, 자식이 밖으로 나가기 싫어하고, 또, 그 다음에 뭐가? 또 이것도 행적 축이 앉아있죠. 여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 개가 아까 풍택중부는 이 개가 뭐라 그랬어? 아까 요흥계는 할때 요흥계. 그럼 요흥계는 마음이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걸 나타냈죠. 자, 그래서 이 개의 자기 아들이 굉장히 지금 학교 다니기를 싫어하고 막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당하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났냐 했더니 항상 우리 명파나 음기가 중요하다고 했지. 그럼 언제 안 좋은 일이 일어났냐 10년이 되면은 언제 발생했냐 하니까 이게 사신합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10년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네. 자,
되는 거 같이 한번 봐볼게요. 보면 우리가 쭉 보면은 그 이제 97쪽에 보면은 쭉 보면은 자 요게 이제 밖에다가 이게 부모사 여기 또 등사까지 앉았죠. 등사 용계에다가 등사가 앉았어. 게다가 해수국을 받고 있어요. 굉장히 이 집이 불안하다라고. 자, 그래서 이 거주하는 집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뭐가 문제가 있는 건 집이다라고. 자, 그 다음에 맞아보면 자손신금이 복장되고 있죠. 자손신금이 복장되고 부모가 독발하여. 부모가 이거 독발해서. 독발하여 자손을 극한다. 주택이 자손이 불리하 살려도 결국 이 사는 집은 이 집은 이 자식한테 가장 불리하다라고. 또 그럼 자식이 공부 잘하겠냐 못하겠냐라고 했을 때 이 부모 사화가 이제 문서를 나타내고 학교 공부를 대표한다는 거지. 부모니까 이게 해수국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공부 그런 것도 안 된다라고. 자, 그래서 이제 부모는 문서인데 화하여 해수국 당하니 학업에 불리하다. 또 복장은 도망을 다니는 것이고 유흥계는 마음이 불안정을 의미하니 아이는 학교에서 무단 결석은 학교 가기 싫어한다라고. 결국 이 계의 핵심은 사화가 동해와 사신합을 했기 때문에 이게 10년에 일이 일어났다는 거고. 그래서 그럼 빨리 아이를 위해서도 이사 가는 게 좋다라고 그렇게. 결국 이사를 10년에 이사를 잘못 가서 아이한테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100일 쪽에 있는 거, 100일 쪽에 넘어가기 전에 그 제16절, 99쪽에 오행 생멸 상태의 풍수 예측 응용이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우리 명리에서 12운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건 쭉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로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 있는 그 개를 한번 봐볼게요. 개, 예문 이르죠. 이제 101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경수를 기의 일에 점을 쳤습니다. 경수를 기의 일에 점을 쳤는데, 자, 진사가 공망이고, 천택리에서 이게 풍택풍부로 이렇게 변했습니다. 자, 그래서 걔가 사묘축, 오신술이 나왔어요. 질문이 뭐냐 하니까, 굉장히 질문이 중요하죠. 그래서 질문이 뭐냐 하니까, 질문이 뭐냐니까, 질문이, 자, 그러니까, 남자가 와서 물었는 남자가, 그 조상의 묘지가, 이 조상의 묘지가 이 관운과 재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운과 이 재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렇게 문의하였다는 거지. 남자가 조상의 묘지를 보는데 내 직장의 운이나 내 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대부분 많이 여러분 궁금하죠. 자, 우리가 그 풍수적을 칠 때 대부분 이런 문제겠죠. 내 조상의 묘지가 내 후손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거기 이제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점을 친 거죠. 자, 조상의 묘지가 내 간운과 재운에 어떤 영향을 주겠느냐. 그러면 용신을 물어봅니까? 일단은 부모를 봐야 되겠죠. 부모를 보고, 그 다음에 간운은 이 관계의 동태를 보고, 그 다음에 재운은 이 처지의 동태를 봐서 이렇게 우리 이해하면 되겠죠. 하나 풀어도 되겠죠. 자, 근데 항상, 자, 우리가 부모를 용신을 볼 때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초유의 부모 사가 있고, 자, 사유의 부모가 있잖아. 그럼 뭘 용신을 봅니까? 발동한 효를 용신을 본다. 그럼 이게 부모 오화가 기본적으로 자, 용신이죠. 그러면서 사화도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청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는 기본적으로 산소인데, 부모는 내 묘지인데 산소인데, 청명은 이게 새로운 것입니다. 청명은 새로운 것. 그러면 이 청명은 새로운 것이라고 해요. 그럼 이게 이 묘지가 새로운 건데, 그럼 최근에 이 부모의 묘지를 썼다는 거예요. 최근에 부모 산소를 썼다라고, 그죠? 자, 그러면 청명이 새로운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 새롭게 했냐?
그럼 이제 부모 오화 입장에서 장생은 뭡니까? 부모 오화는 인년이 장생이잖아. 인이 원 장생이잖아. 그러면 이 인년에 부모묘를 새로 이장하거나 부모를 모셨다는 거야. 인년에. 그게 이제 장생의 의미라는 거지. 풍수를 봤을 때. 부모 이해되죠? 또 하나는 이 점을 짓는데 이게 재운과 간운에 대해서 물었잖아. 재운과 간운에 대해서. 그럼 여기서 저의 동태를 보니까 처제가 이렇게 암장되어 있는 거야. 처제에 암장되어 있다. 이 암장되어 있을 때는 이게 충에서 튀어나오게 해야 된다 그랬죠? 마침 발동한 요 부모 오화가 좌우충을 하는 거예요. 충하니까 처제가 이게 발동되어 나오잖아. 그리고 이 처제의 왕세로 보니까 술은 극하지만 해는 나를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후는 괜찮다. 암장된 처제 자를 부모 오화가 눈에 충을 해서 자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또 이게 또 덧붙여서 이 남자의 결혼을 얘기하는 거지. 언제 결혼하겠냐라고 언제 결혼했냐라고 물으면은 처제를 튀어나오게 한다. 그러면 5년에 결혼했을 것이라고도 얘기한다는 거지. 5년에 자화충을 했기 때문에 처제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거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러면 관운은 어떨까? 관운. 자, 이 남자가 물어봤는데 조상의 묘지풍수가 간운, 직장운, 간운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라고 물었다. 그럼 어떨까요? 그러면 이 원국에서 간기를 찾으면 간기가 이후에 있잖아. 태큐에 간기 묘목이 앉았죠. 이 간기 묘목이 왕실을 보니까 일이와 새가 와서 묘를 생겨주잖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직장 다니는 데는 기본적으로 직장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직장에 문제 없다. 예? 그러면 이제 간기 묘목이 힘이기 때문에 그럼 언제 승진했냐라고 묻을 때 물론 인년이나 묘년에 기본적으로 승진이나 자리를 잡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원기로 봤을 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핵심이 조상의 묘지가 가문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그걸 보는 거거든요. 마침 그 대답은 발동한 효에 정답이 있다 그랬잖아. 동효에. 마침 관기 입장에서 이 부모 오화가 발동됐잖아. 그러면 묘가 오화를 보면 이건 뭡니까? 나의 사지라는 거지. 묘가 오화를 보면 나의 사지야. 그러면 이 부모의 산소가, 부모 오화가 산소냐. 부모의 오화가 내가 앞으로 승승장구하는데 이 묘지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이 나의 묘지이기 때문에. 묘지. 자, 또 하나는 이호는 태큐인데 태큐라는 것은 여기 본부이 된 거 여기에 백후가 앉아있는 간기 묘목이 이호에 간기 백후가 앉아있어. 묘목이야. 그럼 백후는 이게 살생이잖아. 그지? 또 묘목이 오화를 보고서 내가 사지를 본 거잖아. 그러면 이 산소 봉분 주변에 나무가 죽은 나무가 죽은 그런 것들로 이렇게 뭐가 돼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지. 자, 왜? 간기 묘목이 백후가 앉았고 백후에 오화가 앉았기 때문에 여기 묘목이 오화 사지를 봤기 때문에 발동한 요 사지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에 죽은 나무들이 있을 거라고 풍수로 봤을 때 주변 환경을 얘기했다는 거지. 이해되죠? 이게 핵심은 풍수점을 물어봤기 때문에 용신을 오화로 부모를 용신으로 본다. 그러니까 발동한 효가 용신이라는 거지. 마치 발동한 효가 암장된 자수를 좌우충을 하는 거잖아. 좌우충을 하기 때문에 암장된 처제는 튀어나와야죠. 충하니까 튀어나오죠. 이 제가 또 약하지도 않아. 근데 재운에는 괜찮다. 이 묘의 풍수가 재운에는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관기 승진하는데 내가 앞으로 승승장구하는데 관직에서는 어떠냐? 묘가 발동한 묘가 묘목의 사지이기 때문에 이 묘지 풍수가 나쁜 영향을 준다. 또 하나는 요 하나죠. 요 진사가 공망이잖아. 또 요 상화가 공망이잖아. 이게 부모가 용신이지만 요 부모 요 등산이 아니고 요도 같이 살펴본다는 거지. 부모 상화가 용신이기 때문에
그 묘지, 부모의 묘지 안엔 아마 시체가 없을 것이다. 이 비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쭉 가서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무인년의 장시행이 들어가니까 그때 되고 사가 공방이니까 부모 산수에 그 유불이 온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우리 요운과 기온, 그리고 이제 오행의 그 생멸 상태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자, 요거 이제 한번 책을 통해 여러분들이 한번 반복해서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오늘 그 육효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책이 육효 경제 예측학이라고 되어 있죠. 이 책은 출간된 지가 한 2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 중국의 왕웅 선생이 쓴 책입니다. 왕웅 선생은 세계적인 육효 대가로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동양권에서는 절대적인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신 분입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왕웅 선생을 아마 신으로 이렇게 신격화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또 이 왕웅 선생은 많은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육의 대가뿐만 아니라 육효에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높은 경지에 올라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렇게 이제 육효 경제학도 출간하고 또 육효 풍수 예측학도 출간하고 또 육효 축일 비용 하의 비전도 제가 아마 출간했습니다. 육효 경제 예측학은 우리 경제에 대한 모든 것을 망라해 놨습니다. 아마 책을 여러분이 구입해서 목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식, 선물, 부동산, 가게, 내가 사업을 하면 되겠냐, 직장 직원들 어떻게 뽑을지, 하여튼 우리 21세기에서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제 상황을 총망라해 놨다고 봅니다. 그래서 책 페이지 수도 655페이지가량이 되잖아요. 이 책을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공부하시면은 아마 육효 경제에 대해서는 아마 두려울 것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쉽게 잘 돼 있어요. 육효는 육효 개만 세울 줄 알면은 명리를 조금 하신 분들은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참고로 여러분 보시고 인터넷 및 대형 서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신국판으로 655쪽입니다. 가격은 정가는 원래 48,000원인데 10% 할인하니까 43,200원에 아마 서점에서 아마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 혹시라도 인터넷이나 대형 서점에서 구할 수 없을 때는 저한테 직접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바로 택배로 제가 붙여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직접 주문하면은 제가 택배비는 제가 무료로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육효 경제 예측학 참고를 한번 보시고요. 다음에 육효 풍수 예측학. 풍수 예측학은 아마 풍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망라해 놨습니다. 이 양택이죠, 양택.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집의 기둥이라든지 또 내가 이사를 갈 때 새로 이사 들어간 집이 나한테 기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내가 이 집을 사면은 돈이 되겠니 안 되겠니 또 내 집이 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여튼 풍수에 대한 모든 것을 망라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또 풍수 이론도 아주 쉽게 설명을 해놨어요. 아마 이 책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참 책 잘 만들었다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무릎을 아마 치실 겁니다. 이 사례도 양택 풍수의 사례도 아마 100 한 40개 정도 될 거예요. 또 음택, 또 이제 상업 풍수. 내가 가게를 얻으면 돈이 되겠냐 안 되겠냐 그런 거. 상업 풍수에 대해서도 이론과 설명을 설명해 놨고요. 사례도 풍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은 아마 43,200원 10% 할인 가격입니다. 이것도 인터넷 및 대형 서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책이 절판되거나 직접 저자한테 직접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사인도 받고 싶다 하면은 저한테 직접 주문하셔도 됩니다. 풍수의 책각 여러분 꼭 아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아마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육교 축일비용 하해 비전이라고 되어 있죠. 육교 축일비용 하해 비전은 우리가 육교 점을 쳤어요. 근데 걔가 잘 안 나왔어.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는 거지. 그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점을 쳤는데 내 자식이 건강이 매우 안 좋아. 그러면 그 안 좋다는 걸 끝날 것인지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냐.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 풍수점을 쳤는데 내 자식이 건강이 안 좋아. 그럼 이걸 잘 해결하는 방법. 그럼 풍수에 안 좋은 그 집의 풍수가 어떻게 동쪽이 안 좋은지 서쪽이 안 좋은지 안에 그러면 또 그 집의 풍수 안에 무슨 흉한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좋게 해결할 수 있는 그 원리를 설명해놨던 거예요. 근데 이 육교 축일비용 하해 비전은 이전에 책이 출간되기 전에는 암암리에 이 자료가 비싸게는 500만 원 이렇게 팔려 나갔던 그 자료입니다. 그걸 제가 왕우 선생이 직접 한국에 오셔서 강의할 때 그걸 내가 판권을 계약을 해서 이제 출간하게 됐습니다. 이게 매우 좋습니다. 또 이 맹리 공부한 사람들한테도 사주가 안 좋거나 그러면은 그 안 좋은 걸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갈 것인지 그걸 해결해서 치유할 것인지 그 치유의 원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꼭 여러분 그래서 이 책도 그야말로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초판은 다 팔리고 지금 2판째 지금 나가 2판도 거의 다 아마 팔리는 추세입니다. 이게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인터넷 대행 서점에 판매하고 있고요. 양장판으로 350쪽입니다. 원래 가격은 아마 47,000원인데 10% 할인하니까 42,300원에 아마 팔리고 있을 겁니다. 직접 저한테 구입하고 싶거나 사인까지 받고 싶은 분들은 직접 저한테 구입하셔도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육교칙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